대통령이 오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자신의 거취를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들의 반응과 지역 정치권 움직임 알아봅니다. 대구의 4개 자율형 사립고 가운데 2개 학교가 미달되는 등 전국적으로 특목고와 자사고의 지원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유 알아봅니다.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완공으로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터미널이 옮겨가고 난 뒤에 난개발을 막기 위한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농촌 경로당에 태양열 시설이 보급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지만 모든 경로당에 보급되기 위해선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대통령의 3번째 담화가 있었습니다. 개인 친분의 인물들로 인해 나라가 이 지경이 됐는데도 정치를 한 지난 18년 동안 단 한순간 작은 사심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앞선 2번의 담화도 이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지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3번째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자 시민들은 텔레비전 앞으로 모여들어 대통령의 발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 박 대통령이 자신의 퇴진 방안을 여야 정치권이 논의에 만들어주면 물러나겠다고 하자 시민들은 대체로 싸늘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애매모호한 담화란 질타부터 책임 떠넘기기에 불과하다며 지금까지의 입장과 별반 달라진 게 없다는 겁니다. 탄핵 절차를 수용하겠다는 말인지 어떤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참 애매모호한 답인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뭐를 잘못했는지, 뭐를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저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다 내려놨다는 얘기는 하야하는 게 맞는 거죠. 법에 따라 국회가 하루빨리 탄핵을 의결해 대통령의 거취를 결정하도록 하는 게 맞다는 의견도 계속됐습니다. 국회에서 모든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그것을 국회에서 모든 결정을 따라줬으면 좋겠습니다. 거취뿐만 아니라 국정농단 등에 대해 명명백백한 대통령의 소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이것도 몇 주 뒤에 또 어떻게 번복될지 모르는 거죠. 예,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들 많잖아요. 세월호나 뭐든지 이거부터 먼저 해소해 줬으면 좋겠어요. 25일 만에 나온 박 대통령의 3차 담화에도 시민노동단체는 예정된 집회와 파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이처럼 지역민들의 반응은 싸늘했는데요. 정치권에서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야당은 여전히 탄핵 강행인 반면 새누리당 비박계에서는 탄핵 일정 연기 검토 의견이 제기되며 전국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제3차 담화에서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에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 측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친박계 중진인 조원진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질서 있는 퇴진에 대한 국민의 뜻을 받든 것이라고 본다며 탄핵을 차분하게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사실상 탄핵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국회는 탄핵 절차를 계속하는 것이 대통령의 임기 단축 발언을 사실상 확정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밝혀 탄핵 추진을 분명히 했습니다. 새누리당 비박계 유승민 의원도 대통령 담화에는 진정성이 없다며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탄핵 추진에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새누리당 비박계 내부에서 탄핵 일정 연기를 검토하자는 의견이 제기되는 등 비박계 입장 변화가 전국에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9일로 미루면 7일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그대로 합의해봐라 서로. 지금 당 지도부가 당 지도부 맡아서 합의해보라 이거죠. 합의 안 되면 세워라 내워라 이거 합의한다고 걸고 갈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탄핵 정국 속에서 대통령 담화로 여야 각 정파의 셈법이 복잡해지면서 합의가 안 될 경우 국정 공백이 장기화될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대통령 담화 이후 민심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가 앞으로 전국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호입니다. 늘 푸른 한국당이 오늘 대구시당 창당 대회를 열고 박장달 전 국회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또 4년 중임의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과 지방분권, 행정구역 개편과 동반성장, 남북 자유 왕래 등을 핵심 정책으로 내세웠습니다. 늘 푸른 한국당 대구시당은 창당 대회 후 비상시국 선언을 통해 대통령은 권한을 국회가 추천하는 거국 중립내각 총리에게 위임한 뒤 즉각 퇴진하고 새누리당은 해체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호는 지난 4.13 총선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구미을 새누리당 장석춘 의원에게 허위사실 공표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며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장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는데 장 의원은 선거를 앞둔 지난 3월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민주노동당에 입당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대구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주목받는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바로 앞에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땅 주인과 대구시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 마구잡이로 개발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권윤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대구 동구청은 동대구 고속버스 터미널과 동부 시외버스 터미널 이전터를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묶는다는 내용의 계획안을 만들었습니다. 한진과 동양, 중앙고속 등 고속버스 터미널 주변 12,500제곱미터, 동부 시외버스 터미널은 정류장과 주유소, 주변 근린상가 등 24,000제곱미터입니다. 다음 달 21일까지 공람을 거쳐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확정되면 3년 안에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개발 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오피스텔이나 원룸, 상가 건물 등 개별적으로 건축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도시 발전에 있어서 이제 디자인, 경관, 스카라인 등을 또 교통, 혼잡한 교통까지도 조율할 수 있는 지구 단위 계획 시급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전터 소유주인 버스 회사들은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겠다며 이미 대구시에 계획안을 제출한 상태. 하지만 대구시는 동대구 벤처밸리와 연계되는 전시 컨벤션 시설이나 문화시설 같은 공적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쪽으로 개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공공의 목적으로 그렇게 활용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향후에도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그렇게 개발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되는 버스 회사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돼 상업적 이익에 치우친 난개발을 막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구시의 정책 진행 과정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전 세계에 석 대밖에 없는 4세대 방사광 가속기 가운데 하나가 얼마 전 포항에 준공됐는데요. 나라 안팎의 유명 제약사와 함께 1,000조 규모의 세계 신약 시장을 공략하는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2달 전 준공된 포항 4세대 가속기를 이용해 세계 시장을 공략할 신약을 개발하기 위한 추진협의체가 포항에서 출범했습니다. 국내에서는 포스텍과 막스프랑크 연구소, 녹십자, 제넥신, 신풍제약, 동아ST 등 26개 기관이 신약 개발을 위해 손을 잡았고 세계적인 제약사인 노바티스와 아스트라제네카, 스위스 폴시러 연구소도 방사광 가속기를 활용한 신약 개발 연구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1,000조 분의 1초, 찰나의 순간을 잡아내는 슈퍼 현미경 4세대 방사광 가속기는 단백질이 세포 막을 뚫고 들어가는 순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에이즈 치료제와 타미플루, 비아그라도 방사광 가속기 기술을 활용해 개발됐습니다. 세포막 단백질 구조를 할 수 있음으로 해서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게 되고 그걸 기반으로 한 그런 신약 산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경상북도와 포항시 포스텍 제넥시는 200억 원을 투자해 신약 개발 핵심 인프라인 경북 신약 개발 지원센터를 2018년까지 포항에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옛날 그 전자철강에서 신산업으로 산업 구조가 바뀌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좀 맞게 됩니다. 바이오 신약 개발이라든지 이런 신산업이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동력을 또 하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항에서는 암과 당뇨병, C형 간염 등 포스텍이 집중 연구 중인 분야에 대한 신약 연구에 집중해 10년 안에 세계적인 신약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가속기 도시인 포항이 세계적인 제약 도시인 스위스 바젤을 모델로 삼아 1,000조 원 규모인 세계 신약시장 개척에 본격 뛰어들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대구의 4개 자율형 사립고 가운데 2개 학교가 미달 사태로 추가 모집에 들어갑니다.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특목고와 자사고의 지원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유가 뭔지 김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의 4개 자사고의 일반 전형 평균 경쟁률은 0.93대 1로 지난해 1.3대 1과 비교하면 뚝 떨어졌습니다. 미달 사태를 빚은 경신고와 개성고는 추가 모집까지 해야 할 형편입니다. 특목고인 대구 외국어고도 경쟁률이 지난해 1.94대 1에서 올해는 1.53대 1로 낮아졌습니다. 중학교 내신 30% 이내 지원이란 조건까지 없어졌지만 자사고와 특목고의 경쟁률은 전국적으로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데다 대입 수시 비중이 늘면서 내신에 불리한 학교 기피 현상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이가 중학교 때 좀 잘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스스로가 자사고를 선택해서 보냈는데 오히려 이제 성취감보다는 이제 뭐 자괴감이 든다고 해야 되나? 이제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오니까. 학교 측은 학업 분위기에 따른 학습 효과라는 장점이 있고 대학마다 수시 비율에 큰 차이가 있는데도 잘못 알려진 부분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에서는 학생부 교과 가지고 가는 건 2,000명밖에 안 되거든. 내신 갖고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을 갈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교육당국은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고 수시 비중이 확대되고 있어 현 교육체제와 교과 과정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수시 모집 전형이 지금 확대가 되는 추세가 있고 이것들도 하나의 그 큰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새로운 교육과정 이런 부분을 새롭게 개발하고 해서 스스로 자구책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대구의 경우 지역별 학력 격차와 함께 학생 수도 차이가 많아 학교 재배치와 학급당 인원 조정도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경북교육청이 국정 역사 교과서 사용 여부를 교육부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이어서 도내 고등학교 가운데 67%인 128개 학교가 국정 교과서를 내년부터 사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학교는 도내 271개 학교 가운데 6%인 16개 학교가 1학년에 역사 교과목을 편성해 역시 내년부터 국정교과서 수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전교조 경북지부는 경북교육감과 경북교육청은 비정상적인 권력의 나팔수가 되지 말고 국정교과서 반대 입장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경북혁신교육연구소 공감은 성명을 내고 국정역사교과서는 독립운동을 축소하고 박정희 정부의 독재 미화와 재벌 미화 등 박근혜 효도 교과서에 불과하다며 당장 폐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이영우 경북교육감이 국정교과서 폐기를 촉구하는 교육감협의회 성명에 빠진 데 이어 내년부터 교육 현장에 보급하겠다는 것은 국민 여론에 반하는 것으로 사과와 함께 보급 계획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에는 따뜻한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겨울철 난방비 때문에 이용하기가 힘들었던 농촌 경로당에 태양열 시설이 들어서면서 어르신들을 위한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산의 한 경로당입니다. 바깥 기온이 크게 내려가면서 찾아오는 어르신들도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풍족하게 쓰지 못했던 난방 에너지를 2년 전부터는 경상북도와 경산시가 태양열 시스템을 보급해주면서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좀 애만 뜨시면 또 내라라 하고 막 올리다 내렸다 내가 일 맞춰가면서 요새는 좀 따뜻해도 막 그대로 또 지내고. 태양열 시스템이 구비되면서 여름에도 남은 열 에너지는 농작물 건조기에 활용돼
버려지는 에너지가 없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경산 지역의 경로당 태양열 시스템 보급은 올해까지 33곳으로 늘어났습니다. 내년에는 추가로 10곳에 더 보급될 예정입니다. 연간 시에서 지원해주는 비용이 410만 원 가량 되는데 그중에 약 한 60% 가량이 그 연료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그 연료비를 절감시켜줄 목적으로 이 같은 에너지 복지 정책은 경상북도가 3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펼치고 있는데 현재까지 도내에 253곳에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경북 지역 전체 7,800여 개 경로당을 감안하면 3% 수준으로 에너지 복지 정책을 펼치기 위한 행정당국의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동네 한 바퀴 오늘은 대구 직업능력개발원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대구시와 대구경영자 총협회가 중장년층의 재취업 기회를 주기 위해 함께 마련한 2016 중장년 희망취업 박람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기술과 경력은 있지만 취업이 어려운 그런 구직자를 위해서 박람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기업들이 한 번에 우리가 다 한눈에 볼 수 있고 비교될 수 있으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거 자주 좀 채용 박람회 열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취업 박람회에는 지역의 자동차 부품, 정밀기계 금형 분야의 우수 중소기업 24개 업체가 참여해 현장 채용 상담과 직업훈련 안내를 해줬으며 다양한 부대 행사도 함께 열렸습니다. 주민참여형 예술축제인 2016 문화예술교육축제가 오늘 아양아트센터에서 열렸습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한 오늘 축제에서는 전국 16개 문예회관의 17개 프로그램에 참여한 주민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연극과 합창, 뮤지컬 솜씨를 뽐냈고 다양한 전시 행사도 펼쳐졌습니다. 대구 중구 새마을회는 오늘 어려운 이웃과 행복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새마을 회원과 구청 직원 등 60여 명이 함께 담근 1,500여 포기의 김치는 대구시 중구의 관내 생활이 어려운 이웃과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360여 가구에 전달됐습니다. 칠곡구는 오늘 양목면의 두만천 도랑 살리기 사업을 기념하기 위한 현판식을 열었습니다. 두만천은 환경부가 주관한 우리마을 도랑 살리기 사업에 선정돼 칠곡구는 지난 4월부터 오염된 도랑길을 정비하고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등 정화 활동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네 한 바퀴 이시정이었습니다. 경상북도의회 김수문 의원에 따르면 경상북도 출자 출연기관, 보조기관 등 산하기관 30곳 가운데 13곳의 대표가 퇴직 공무원으로 43%를 차지했습니다. 기관장이 아닌 임원이나 간부까지 더하면 산하기관의 주요 자리를 꿰찬 퇴직 공무원은 21명이나 됩니다. 김 의원은 낙하산 인사를 줄이기 위해 전문성 있는 인사를 기용하고 실적 평가를 강화해 재정 지원을 축소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 대책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사건 접수 8개월이 지나서야 내놓은 결과는 의혹 확인 수준이고 시설 장이나 대구시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 없이 꼬리 자르기식으로 일부 직원만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지난 2011년과 2014년 생활인 폭행과 노동 착취 등의 문제가 불거진 다른 시설에는 폐쇄와 탈시설 조치를 공고해놓고 희망원에는 정책과 업무 개선을 공고한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인권위를 규탄했습니다. 성주 사드 배치철의 투쟁 기금의 환급 신청이 내일 마감되는 가운데 아직 많은 기탁자들이 환급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돌려줘야 할 돈 2억 7천여만 원 가운데 돌려준 돈은 211건에 1억 8,900여만 원으로 지출 미지급 1,000여만 원을 제외한 7,300여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환급이 마무리되고 남은 기금은 일정 기간 보관한 뒤에 성주군의 공공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충북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산되면서 상주와 문경, 예천, 영주 등 경북 북부 지자체가 예방 차원의 차단 방역에 들어갔습니다. 영주시는 풍기 나들목에 거점 소독 시설을 설치하고 24시간 소독을 펴고 있으며 문경과 예천 등도 충북 경계 지역에서 축산 관련 차량을 철저히 소독하고 있습니다. 또 시군마다 긴급 가축 방역 심의 회의를 개최하고 농장에서도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산됨에 따라 감염 우려가 높은 조류 포획을 비롯해 야생조류 먹이주기 행사를 중단하고 각종 수렵도구의 소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고병원성 AI가 나온 야생조류인 흰뺨 검둥오리 사냥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AI 위기 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높이거나 경북 도내에서 AI가 발생하면 바로 모든 조류 사냥이 금지됩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건수는 지난 2013년 4천여 건에 피해액 13억 3천만 원이던 것이 2014년에는 7천여 건에 16억 2천만 원, 그리고 지난해는 7,500여 건에 16억 9천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야생동물 포획 건수도 2013년 1,732마리에서 2014년에 18,306마리, 지난해는 31,074마리로 늘었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